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부동산 불패 믿음에 더해서 호재까지 있다면 이건 무조건 대박 확신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집을 사게 되죠. GTX가 들어온다는 등의 호재에 들떠 은퇴 자금을 활용해 집을 구매했다가 상투를 잡은 것을 후회하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모든 은퇴자분들의 사연이 다 제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과부 서름은 호라비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동산 호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호재는 신도시 효과입니다. 신도시는 특정 계획이나 목적을 두고 대규모로 조성되는 도시를 뜻하죠. 그런 만큼 서울 도심까지의 출퇴근도 가능하여 접근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내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까지 갖추고 있을 경우 집값 상승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호재는 신흥 몰세권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각종 입지가 좋은 곳을 일컬어 무슨 세권이라고 강조하죠. 지하철과 가까운 곳을 역세권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시작해 좋은 학군과 가깝다면 학세권, 겨울철 붕어빵 노점이 가까운 곳이 있다면 붕세권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입니다. 스타벅스와 가깝다고 스세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스타필드, 이케아, 코스코 등 대형 쇼핑몰을 인근에 둔 몰세권이 인근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 쇼핑에서부터 외식, 문화, 여가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4년 1월 26일 스타필드 수원이 화소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호재를 고스란히 받아하는 바로 뒤편에 위치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의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스타필드 오픈 1년 전만 하더라도 매매가가 7억 5천 정도 하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4년 5월에는 실거래가가 12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말에 몰려드는 고객들 때문에 교통이 막혀 옴짝달싹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스타필드 호재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 호재는 GTX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는 최고 시속 200km로 수도권에서 도심까지 약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수도권 외곽도시의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 심리를 한껏 자극하고 부풀려 부동산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매스컴은 아주 열의를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도 이런 뉴스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부동산 호재는 기업 유입 효과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만큼 강력한 호재가 더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나 대기업 단지를 따라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돈이 돌고 시장에 활력이 붙으면서 지속적인 지역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꼽는다면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에 자리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수만 명이 근무하는 삼성의 심장이 위치한 곳으로 수원 영통구에 있는 주택들은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에 있는 다른 집들보다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일반적인 부동산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 오늘 사연자분의 얘기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네 가지 부동산 호재 중 GTX 호재에 마음이 쏠려 주택 구입을 한 경우입니다. 호재를 믿고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정작 GTX가 개통되었음에도 비싸기만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아파트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GTX 호재로 인한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를 최고점에 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호재 4가지 중 가장 끝발없는 게 아마도 GTX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양주 하남 같은 곳은 차로도 강남까지 웬만하면 20-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GTX가 지나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껏 기대 심리를 띄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연자는 경기도 용인시 구성역 인근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달 말에 GTX 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계속 빠지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연자는 2021년 이 아파트를 12억 4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8억 6천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푼이 아쉬운 나이에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가 4억 정도 빠졌으니 화병이 도졌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세가도 매매 대비 44% 정도에 걸쳐 있어서 전세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는 서울의 상황은 딴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실 아파트나 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호재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호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와 부동산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거품 낀 호재의 마음이 뺏기지 않으려면 여러 각도로 살필 수 있는 시각부터 가져야겠습니다. 요즘도 이런저런 호재로 우리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기사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찬찬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